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그림부터 말씀을 드리고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요즘 정부에서 또 꼭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국에서 뭐 미국, 영국, 뭐 중국 이런 주요 기술 선진국들에서 지금 정책 아젠다로 띄우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오 경제입니다. 뭐 디지털 경제로 우리 진입했는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또 바이오 경제는 또 무엇이냐 이제 이런 논의들 이런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면면들을 보니까 이렇게 또 이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바이오 경제라는 패러다임과 정책 아젠다를 만드는데 참여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또 합성 생물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7월 20일자 기사인데 산업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뭐 다양한 부처, 과기부, 뭐 기타 다양한 부처에서 바이오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아젠다들을 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젠다들에서 이제 이런 아젠다들을 정책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기반 기술이 있을 텐데요. 이 기반 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특징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가 이제 디지털 바이오라는 개념입니다. 뭐 디지털 바이오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또 1시간 이상의 이제 발제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디지털 바이오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 혁신에 기초하여 바이오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제 패러다임을 혹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이 합성생물학이다. 이렇게 좀 포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린 후에 이제 그 기반 기술이 되는 이제 합성생물학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이오 경제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개념입니다. 먼저는 유럽에서 이 개념을 띄웠는데요. 연역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럽에서 띄운 정치적, 경제적 관념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럽이 당시 구상한 바이오 경제는 바이오에 기반한 자원을 그러니까 생물 자원을 화석 연료로 대체해서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은 일찍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 아젠다들을 이제 수립해오고 시행해 왔는데요. 이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뭐 기후 변화나 환경 영향, 그러니까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생태학적인 목적으로 바이오 경제라는 개념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확대가 되면서 단순한 이런 생태학적인 목적 이외에 다양한 그 자원들에 대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이제 바이오 경제의 개념이 이제 확대되다가 이제 미중 기술 패권 문제가 이제 그 경쟁이 확산되면서 작년에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이 행정명령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다양한 제품들 혹은 자원들을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생산해내는 바이오 제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로써 사실상 미국이 이런 정책 이니셔티브를 띄우게 됨에 따라 바이오 경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아젠다가 관심들이 커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 생태학적인 목적이 바이오 제조 능력,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쪽으로 이제 확장되는 이러한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경제에 보면, 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 결국 이제 국가가 당면한,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우리 그 최근에 너무나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기후 변화의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원 공급망의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식량이나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으로 이제 바이오를 계속 이제 눈독 들이게 되고, 미국은 거기에 이제 제조 능력까지 강화시키겠다라는 이제 정책 아젠다를 띄우게 됨에 따라 이 바이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미국 그 맥켄지의 보고서를 보면,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실제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의, 원료들이 60%가 이제 생물학적인 원료들에서 자원들로부터 도출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 이 방향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바이오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핵심은 기술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가? 이제 여기 제가 제시한 것처럼 바이오 기술과 지금 요즘 그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또 디지털 전환의 심화,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기술, 거기에 이제 제조 기술까지 부합되는 이러한 융합적인 형태의 기술 혁신이 이제 바이오 경제를 실현하는 아주 핵심 조건이 되고요, 키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한 것이 사실상 합성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성생물학과 뭐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제 제조 시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합성생물학의 의의가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합성생물학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바이오 경제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바이오 R&D나 어떤 제조 방식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생물학의 영역, 바이오의 영역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관찰에 의해서만 여러 가지 현상이나 시스템이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재현 가능성이나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합성 생물학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제조 역량과 엔지니어링 역량이 이제 부합되기 시작하면서 복제가 가능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원하는 것을 제작할 수 있어서 더 이상 관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해가 아니라 현존하는 것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제 R&D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제작을 해서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예측도 가능하게 되고 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상 이제 합성생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통해서 이제 공고하게 새로운 기술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를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 종래에는 유전자를 추출을 해서 읽어서 이게 어떠한 이제 기능을 하는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오는지를 관찰한 거라면 지금은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내가 원하는 세포 또한 만들어서 그 원하는 어떤 그 단백질 등등을 만들고 그걸 그 기능을 확인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요 바이오 R&D 패러다임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이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이제 합성생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도 설계하고, 세포도 설계하고, 또 합성된 유전자를 세포에 넣어서 또 세포를 제작을 하고, 이 세포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 이게 이제 합성생물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기술 단위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제조 능력이 붙게 되는데, 우리 반도체의 파운드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계된 이제 유전 정보 등을, 세포 정보 등을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실험실을 자동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자동화뿐만 아니라 대량의
어떤 세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갖춰지고 그것이 또 굉장히 빠르게 고속화를 이루어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제조 능력을 이제 확대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바이오 파운드리는 이제 설계 시설과 또 제작 시설과 테스트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시설들이 응집되어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제조의 능력이 굉장히 이제 향상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예가 진짜 우리 모더나 백신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이제 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시겠지만 모더나에서 만든 mRNA 백신은 mRNA를 우리가 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백신을 이런 파운드를 통해서 최적화를 키워낼 수 있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최적화 조건을 찾아낸 후에 생산성을 향상해서 빠르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투입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 의한 이제 바이오 R&D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거 같은 내용.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러한 합성 생물학에 의한 기술 혁신이 다양한 바이오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투자와 이제 정책적인 관심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이오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서두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합성 생물학이라는 개념을 이미 이제 사례나 뭐 또 바이오 경제 안에서의 핵심 성장 요인, 동인으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학술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합성 생물학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 합성 생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정책적인 관점 혹은 내가 뭐 논문을 쓴다고 할 때는 그 논문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정의하기가 어려운 요소들이 이제 그런 요인들이 등장하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럼 사람들이 이해하는 여러 가지 쉽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정의 사례를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의 구성 요소와 뭐 세포, 뭐 단백질, 뭐 유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분야가 합성생물학이다. 또 합성생물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물학적 체계를 재설계하고 제작하는 분야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관 분야, 그래서 표준화된 생물학적 부품을 제조하고 이러한 이 부품들이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조건을 찾아내고 또 세포 공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유관 분야까지가 다 합성생물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합성생물학을 정의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생물을 조금 공정하기 쉽게 만드는 기술 혹은 만드는 분야를 이제 합성생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정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합성생물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법적, 윤리적 문제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합성생물학은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분야이자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합성생물학이라는 게 존재한 지는 그래도 거진 한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건 이제 불과 몇 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 분야로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컴퓨팅 파워, 그리고 이제 DNA를 그러니까 장단에 아주 긴 DNA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크리스퍼 카스9으로 알려진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야가 이제 확대되면서 발전하면서 생물학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이제 다양한 재능 있는 과학자들, 이건 꼭 바이오 생물학 분야나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이 공학 분야라던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합류를 하면서 합성생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이제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2010년도에 이거 작은 그 세포이기는 합니다만 미생물의 세포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유전체 미생물의 그 유전체라 하더라도 굉장히 긴데요. 이거 전체를 이제 합성한 이제 성공 사례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인공 박테리아 셀 자체를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나노 기술까지 이제 융합이 되면서, 이 바이오 제조 시설, 이 합성 생물학과 연결된 바이오 파운드리의 제조 시설이 고도로 발전되고 있어서, 이 전망은 더, 이제 합성 생물학에 대한 전망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합성 생물학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합성 생물학에 의한 변화를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그 제조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생물학의 이제 산업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생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 뭐, 맥주를 만들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을 만든다던가, 와인을 만드는 이 모든 영역이 생물학적 지식을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종래에도 사실 이 생물학은 산업화로 이어졌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물학의 산업화라는 것은 그 영역이, 이제 크게 확대되고 그 생산 능력 자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규모로 확장될 수 있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그러니까 영역 확대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오타가 있는데 말라리아 치료제라는 요 물질이 있는데요. 요 물질은 식물에서 이제 추출을 했는데 되게 요 식물은 중국이나 베트남, 케냐 이런 나라에서 잘하는데 이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물에서 이 원료를 추출하는데 굉장히 이제 소량의 원료가 이제 추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인구에 비해서 치료제가 빠르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웠는데 이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이 요 물질을 만들어내는 바이오케미컬 패스웨이를 이제 저희가 고도화를 시켜서 대량의 요 물질이 생산될 수 있는 이제 그 바이오케미컬 패스웨이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2003년도에 이제 버클리 대학의 랩에서 이런 치료제를 만들어서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 밖에도 뭐 바닐라 향료라던가 실크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의 이성엽 교수님이 이 합성생물학 분야의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리더 중에 한 분이신데 갈비에 이제 갈비를 이제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이제 인공육을 만들어내셨는데, 실제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먹어보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그 식감을 가진, 인공육으로 이제, 갈비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러한 이제 이런 인공육도 만들어낼 수 있고, 향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염색료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해서 이 분야는 또 자원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 분야가 상당히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생물학 쪽에 의한 R&D 도구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센서라던가, 이 바이오 센서는 이제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유전체를 이제 변화를 시켜서 예컨대 물에 이 바이오 센서가 담긴 세포를 넣으면 독성 물질이 있을 때 이제 형광 물질이 발현하는 형태로 이런 바이오 센서를 이제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러니까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그 저장소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새로운 저장 매체를 찾아야 하는데
DNA를 활용하게 되면 이 저장을 막대한 단위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만 생각해 보셔도 작은 세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저장 매체를 만드는 형태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지금 개발해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또 살펴보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성생물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개인화의 영향력이 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합성생물학 법안을 지금 중인데 이 합성생물학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도 빠르게 이 생물학 분야가 이제 개인 단위에서 이제 적용되고 뭔가가 이제 실험이 이루어지는 혹은 제조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빠르게 나타나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실험은 굉장히 폐쇄적인 밀폐된 공간에서 밀폐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합성 생물학의 발전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생물학적 도구들, 부품들이 이제 키트화되면서 이 키트들이 이 키트들이 그냥 개인에게 쉽게 아마존이나 일단 인터넷 매체상에서 플랫폼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DNA를 편집하거나 합성할 수 있는 키트들이 손쉽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에게 이제 제공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개인은 본인의 방이나 주방이나 혹은 기타 다른 본인의 공간에서 이런 DNA를 편집하고 합성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합성생물학이 가져온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이제 분야로 우리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군사적 활용의 확대가 이제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합성 생물학에 의해서 만들어낸 다양한 어떤 세포들이나 세포를 만들어내는 영역까지는 지금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DNA 유전체의 조작을 통해서 실제로 그 바닷속 안에 있는 어뢰들 같은 걸 탐지해내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암암리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양한 산업적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장표를 가져왔고요. 실제로 이러한 이제 전망 하에 굉장히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 합성생물학 분야로 이제 뛰어들고 있고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장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사회적 변화, 기술적 변화들이 결국 정책 위반자들의 이제 관심을 이끌게 돼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이 합성생물학에 대한 이제 다양한 투자를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조치들이 이제 우후죽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어떤 바이오 경제에 도래하기 위한 경쟁 시대가 이제 이제 도래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모더나의 mRNA 백신의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합성 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 파운드리가 다양한 성과들을 본격적으로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부터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예타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연말 정도 되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가져오는, 혹은 수반하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 좀 이제 봐야 될 텐데, 합성 생물학이 고유하게 가져오는 이제 이슈들은, 혹은, 좀 확장시키는, 이제 증강시키는 어떤 법적, 윤리적, 사회적 이슈들은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윤리적 이슈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어낸다. 단순히 유전체를 변형하는, 혹은 생물체를 변형하는 것에 넘어서서 특정 유전체의 발현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유전체를 편집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생물체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상당한 윤리적 이제 이슈들을 야기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사실 바이오 안보와 바이오 시큐리티라는 바이오 안보와 바이오 안전의 측면에서 상당한 이슈들을 제기를 합니다. 바이오 안보의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혹은 질병체의 경우에, 혹은 미생물의 경우에 이중용도
이제 이슈가 상존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제 규범으로 생화학 무기의 전용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이제 규범 이런 이제 조치들이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그 회원국들이 각국의 규범으로 이제 이런 통제 체제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근데 합성생물학이라는 이제 기술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이 이중 용도의 이슈나 생화학 무기로의 전용 가능성의 범위나 그 확률이 개연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 이 바이오에 관한 어떤 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키트를 가지고 실제 다양한 미생물체를 그러니까 그 유전체를 이제 조작을 해서 혹은 변형을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생물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무기가 될지 혹은 뭐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그 전염성이 높은 물질로 병원체로 이제 확 발전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이것이 이제 통제가 어려운 이제 환경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합성생물학이 가져오는 법적,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제 바이오 안전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합성 생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안전성의 문제를 넘어서 실제 R&D 단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제기되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이제 실험실 밖으로 이 합성 생물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체 혹은 기존 생물체이지만 기능이 바뀐 재설계된 이런 생명체들이 이제 밖으로 유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례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이게 밖으로 유출됐을 때 이제 어떻게 이게 어떠한 이제 문제를 피해를 가져오거나 문제를 야기할지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그 관리나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그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그 필요한 그 어떤 뉴트리언트를 제공받지 못하면 이제 바로 이제 폐사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방법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실패한 사례들이 훨씬 많아지고요. 이게 그냥 그 외부로 유출됐을 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연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이 다양한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만큼 또 동시에 그것이 그 외부 환경에 적용돼서 뮤테이션이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아울러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실험실 밖에서의 문제도 또 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간간히 신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접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것에 대한 이제 실제 그 출입국 관리소, 그러니까 그 공항이나 출입국 관리 지점에서의 검역이나 이런 관리들이 이제 몇 년 동안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말라리아나 뭐 지카 바이러스나 기타 뭐 댕기열을 야기하는 모기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실제 실험실에서 합성생물학을 가지고 유전체들을 이제 그 변형을 해 가면서 이제 새로운 모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이제 그 새로운 유전체를 가진 모기들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뭐 말라리아나 지카 지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에 이제 유포를 해서 이 모기들이 서로 이제 그 생식을 통해서 이제 그 교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인간이 주입한 유전체를 이제 유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질병을 야기하는 유전체를 없애거나 그 모기를 박멸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과연 이 모기들이 이제 실험실 안에서 폐쇄된 공간에서는 사실 굉장히 목적하는 바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실험실 밖으로 갔을 때 자연 환경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한 안전성의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새롭게 어떠한 규범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이제 그 통제 장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연구 기준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글로벌 단위에서 이제 그 규범도 필요하고 실험실 단위에서도 자율 규제 형태의 규범들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합성 생물학이 가지고 오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그 고유한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합성 생물학 영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실험실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아이잼이라는 이제 이게 합성 생물학 컴페티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2003년도에 MIT의 클래스룸에서 시작된 어떤 그 이제 컴페티션인데 이제 합성 생물학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생물학적 부품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유용한 생물학적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이 컴페티션의 이 경연대회의 목적인데요. 이게 굉장히 규모가 이제 커졌습니다. 지금 요 아이젠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아이젠의 이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초창기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대학원생,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참여를 하는데요. 이들 중에 실제 바이오에 대해 생물학적인 그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이도 사실 합성 생물학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생물학적 시스템이나 체계를 혹은 기존에 있는 생물학적 체계를 이제 그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제 상당한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이제 실제 시장에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do it yourself라는 것처럼 그 스스로 다양한 실험들 내가 원하는 세포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창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이 들어오는 나무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 불이 들어오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씨앗을 8천여 명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제적 이슈 때문에 요 사업 자체는 진행이 안 되고 이끼 정도 만드는 수준에서 그 이제 연구가 진행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시민 사이언티스트라던가 아니면 그런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키트를 가지고, 이제 이런 생물학적인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아직 주목받고 있지는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페이퍼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사실 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사실 생물학적인 이해 없이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라던가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합성생물학에 조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생물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의 이제 문제들 그 어떤 인식 그다음에 안전 규제 혹은 안전 규범에 대한 어떤 그 실천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합성 생물학 기술을 활용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풀뿌리 같은 실험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합성 생물학 기술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확산되게 되면 이러한 환경들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물론 이런 실험실들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전혀 그 생물학적 그 전공 지식이 없는, 소양이 없는 분들이 합성생물하고 활용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다양한 세이프티나 프리커션들을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것 자체가 새로운 실험실 환경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야기하는 다양한 안전성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사실 뭐 그 이 생물학 바이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이제 많은 이제 그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사실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본 자료들에 의하면 항공 산업에서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워낙 이제 큰 사고로 직결이 되고 인명피해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의 체제로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을 확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누구인지도 이제 밝히지 않고 다만 언제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했는지만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보고에 따른 조사는 하지만 그 보고에 대한 어떠한 이제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이제 이 보고 체계를 확립해 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고 체계가 이제 합성생물학에서의 안전성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밖에 사실 이게 지금 합성생물학이 사실상은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안전과 관련돼서 이것 이외에 또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영국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호주도 사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자율 규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논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다양한 그 합성생물학 키트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다고 했고, 실제 뭐 DNA를 합성하는 업체들도 많아서 내가 원하는 DNA를 합성해 달라고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주문 제작이 굉장히 이제 지금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유전체 정보, 그러니까 그 주문이 들어오면 유전체 정보 사이트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유전체이다. 예컨대 병원체이거나, 아니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의 유전체이다라고 하면 실제 자발적으로, 그러한 DNA 합성은 거절하는 이런 형태로 자율규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합성생물학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거 조금 다른 관점에서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거, 결국 생물학이 디지털 기술, 뭐 데이터 기술, 나노 기술 혹은 제조 기술과 이제 결합되면서 이 바이오 R&D의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고, 그럼 그 변화가 어떠한 특성을 가져오느냐를 이제 다시 그 특성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민주화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의 범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지정된 연구소나 대학이나 기타 민간 기업의 연구소가 아닌 내 집 안방에서, 내 집 마당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탈중앙화는 또 합성생물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냐면, 이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다양한 자원들이 실제로 그 실험실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와규라는 것이 우리나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닐라 향료 같은 경우는 바닐라 빈에서 추출하게 되는데, 바닐라 빈이 추출되는 나라들이 많지 않은데 실제 이제는 그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실험실에서도 그걸 이제 그 바닐라 향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생물학적인 소재들이나 자원이나 혹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지역적인 이제 디퓨전 현상이 이제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까지 접목하게 되면 이 제조 능력이 확대되면서 그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생산 규모의 확대가 굉장히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 이게 저희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제 맞춤형 제작도 가능하면 DNA 합성 등을 통해서 다양한 맞춤형 제작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실제 그 개인적인 단위, 산업적인 단위, 국가적인 단위에서 가져올 정책적인 변화는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바닐라 향료를 더 이상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제 무역 또 통상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와인도 더 이상 칠레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수입하지 않고, 그것이 가지는 독특한 향미와 풍미를 가지고 있는 와인을 우리나라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제 결국 이 통상 체계에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크를 이제 직접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배양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우 생산업체라던가 축산업체에 많은, 혹은 이제 실크를 만들어내거나 다양한 이제 그 섬유를 만들어내는 섬유 산업하고의 이제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초래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다양한 맞춤형 제작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개인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또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합성생물학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됨에 따라 다양한 이제 많은 데이터 의존도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이슈들과 윤리적 이슈들이 합성생물학에 동일하게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양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변화들을 이제 몇 가지 제가 디지털 바이오라는 이제 그 패러다임으로, 용어로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일단 사람의 신체나 정신이나 행동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수단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기기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중국에서는 유전자 편집 아기가 이제 출산된 경우도 있고, 영국에서는 백혈병을 이제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이제 치료한 사례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의약품을 인체 내로 전달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유기체들이 그러니까 현존하는 유기체들이 변형이 되거나 새로운 유기체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기반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 같은 것들이 지금 빠르게 생산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제 뷰타놀 같은 것도 이제 담배 식물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생태계의 변화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변형 모기를 이제 방출을 해서 말라리아를 야기하는 모기를 이제 퇴치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다양한 독감, 병원체를 혹은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아닌 인플루엔자나 바이러스를 추적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수 있고, 탄소를 포집하는 미생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정보를 이제 전송하고 저장하는 방식도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 체제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공급망에 이제 변화가 생김에 따라 사실 이것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구현이 된다면 상당한 변화를 이제 야기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문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제 농식품 분야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다양한 농산물, 식품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산업이나 농업이나 식품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개인의 DNA 프로파일에 따라 맞춤형 식단이 가능하고, 정밀화된 이제 스마트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장소나 시간을 불문하고 이제 식품이나 이제 농산물을 이제 혹은 수산물 역시도 이제 우리가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의료 같은 경우는 뭐 정밀 의료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고, 재생의학이나 뭐 이제 진화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확장되고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도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이제 환경 정화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환경 정화를 할 수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를 감지하기 위한, 생태계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뭐 생물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모니터링 체계, 센서가 지금 실제로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이게 다 이게 그 장착이 돼서 지금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안보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이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바이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이 바이오 데이터의 다양한 변형과 조작과 편집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제조 시설을 통해서 이제 테러나 이제 그 어떤 그 기타 이제 그 위협을 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생산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사회적 그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어떤 이제 이슈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게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제 자율 무기 체계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바이오, 이 합성 생물학 과또 이제 이 합성 생물학 기술에 의한 이제 바이오 무기 체계나 바이오 방어 체계 간에 이제 국가 간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밖에도 사실 이제 이 합성 생물학 분야 기술이 이제 편만하게 활용되게 된다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생체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감시보다 훨씬 더 방대한 형태의 이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도 이제 다양한 혁신들이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합성생물학이 이 각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되면서 뭔가 이제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이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체계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부문별 정책 수요를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지적재산권 이슈도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고, 아까 뭐 개인의 프로파일에 맞춘 식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저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식품이 이게 천연물이냐, 그러니까 이 식품에 대한 그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식품이나 어떤 이제 원료의 경우에 이게 천연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규제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이 존재하고요.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를 통해서 만들어낸 신약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허가의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그 신규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이나 의료 형평성의 문제라던가, 데이터 공유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윤리 문제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환경의 영역도 빠르게 이 합성생물학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의료나 농식품 분야에 비해서 개인정보 이슈의 문제나 프라이버시 이슈의 문제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또 윤리의 문제도 사실 저는 그 생태학적 윤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체가 어떤 사람과 관련된 윤리 문제보다는 다소 조금 덜 자극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계셔서 그런지 환경 쪽에 학성생물학을 접목시키고 바이오 파운드를 이용한 이런 프로덕트를 개발하는데 많은 이제 관심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환경 규제의 문제라던가 지적재산권의 문제라는 이제 법적 이슈들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 변형을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규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생태계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생태학적 윤리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뭐 안보 문제, 뭐 제조 문제 역시도 제조 문제는 사실 이제 앞으로도 주목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통상 문제를 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노동시장의 구조도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파운드리가 들어가게 되면 일정 부분은 바이오 파운드리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과 인재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야기하고 있는 어떤 실업의 문제 혹은 노동 구조의 문제가 동일하게 이 합성생물학 분야에서도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결국 야기되는 이런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지, 또 변화되는 경제의 어떤 그 성장 요소들을 이제 어떻게 함께 이제 개발하고 이제 통제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생물학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정책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은 사실 외국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산업이 커지고 있는 외국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정리해서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인식 제고라던가 혹은 이제 그 사회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연구만큼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과기부를 중심으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이제 정책 연구와 이제 법제를 제정하기 위한 이제 그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합성생물학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조사가 작년에 8월 달에 이제 이루어졌고요. 예, 사실 뭐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 를 이제 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무엇보다 이제 합성생물학 이제 신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정당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설문조사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많은 응답자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요. 실제 뭐 그 전공자도 계시고, 비전공자도 계시고, 그냥 일반인도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단어 자체만 가지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이게 영어로는 synthetic biology라고 하는데, 이 합성이라는 단어, 이 번역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번역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학생물학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합성생물학이라고 고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제 그 문항들을 가지고 이제 대국민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살펴봤더니, 물론 이거 굉장히 제한적인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생각보다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좀 낮았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전공자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윤리적 이슈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이제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용어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응답들도 있었는데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존재하는 것을 변형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크게 이제 대두될 것 같다라는 것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성생물학을 우리가 잘 발전시켜야 되겠느냐, 이제 법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입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사회적, 뭐, 문제, 그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법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능과 촉진하는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기술이 안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법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답변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합성생물학에 기초한 바이오 경제를 바이오 경제로 저희가 이제 성장에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전환 법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합성생물학 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디지털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경제의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쭉 제가 이제 합성생물학이나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제 그 정책 아젠다들이 만들어지는 양상들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리터러시를 이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수용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시민들과 함께 덜어내기 위해서는 리터러시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런 이제 논의들이 이제 디지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이오 영역에서도 특히 합성생물학이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바이오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합성생물학이나 디지털 바이오와 관련된 발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커뮤니티나 플랫폼을 만들고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해서 이와 관련된 담론을 좀 확대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그 설문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연한 저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저항도 있습니다. 윤리적이거나 법적이거나 사회적 이슈에 의해서 그 문제점들을 인식하시고 그에 따라 이제 다양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저항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또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을 잘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와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밖에 뭐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